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심야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저 유명한 조지 워싱턴의 델라웨어 크로싱 그림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에 비유한 포스팅으로 극적인 작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 위더 피플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서 사진도 올렸습니다. 1월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1776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9월 17일 애국교육을 위해 설치한 1776위원회는 미국의 자유가 아닌 억압의 기초에 건국된 나라라고 하는 좌파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과 민주당 딥스테이트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대선 사기로 국가가 분열되고 대외적으로도 중공 이란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은 조지 워싱턴 장군이 델라웨어 강을 건넜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시 연방의 분열을 극복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을 때와도 같습니다. 1776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맙룰, 이른바 떼법에 대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경고를 인용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떼법이나 전제정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는 모두 천사같이 선한 본성보다는 감성에 휘둘린 결과라는 링컨의 경고입니다. 떼법이든 전제정이든 공의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링컨은 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언론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유를 위한 무기 소지를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나라를 폭정의 나락으로 몰고 간 잘못된 이론에 희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정신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만료 이틀 전에 발표된 1776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미국을 새로 건국하겠다는 일념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설 바이든에게 정부를 넘길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새 행정부에서 해체될 게 뻔한 위원회가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 몰려든 미국민들이 서 있었던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입니다. 관중들이 서 있을 자리에는 성조기만 빽빽하게 꽂아놨습니다. 깃발이 사람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취임식이 임박한 시점에 미국 내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합참 차장 존 하이튼 장군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비상 방송 시스템, 이제 그날이 됐다. 대통령은 안전하다. 무슨 일이 닥칠지 딥스테이트도 알고 있다. 준비됐다. 전 세계가 듣게 될 것이다. 진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등등의 메시지입니다. 취임식이 어떻게 될지는 오리무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백악관을 비우게 됩니다. 이삿짐 차량이 플로리다 팜비치 마랄라고 별장 앞에서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명에 달하는 사면 명단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와 스티브 배넌 등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없으니 사면하고 말 게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캡itol 힐의 폭력 사태를 사주했다는 혐의를 민주당이 씌우고 있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트럼프의 참모 마이클 앨리스를 NSA의 제너럴 카운슬로 임명하자 낸시 펠로시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NSA는 정부의 모든 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해임할 수 있는데 낸시 펠로시가 왜 펄쩍 뛰는지가 의문입니다. 취임식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워싱턴 DC에 왜 그토록 많은 병력이 배치됐느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만 5천 명이지만 3만 5천이 넘는다는 설도 있고 주 방위군에 이어 연방군까지 증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증강 배치되는 현역 연방군은 화생방 요원들과 트라우마 대응 전문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린 우드 변호사도 청취하는 라디오 패트리엇에서는 미국 내 좌파 분자들이 밀반입된 중공제 무기로 워싱턴 DC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DC에 배치된 군부대는 이에 대해 잔뜩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 밀반입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기는 AK-47 라이플과 RPG, 60mm 박격포, 소총 소음기 등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무기는 클럽 K라는 컨테이너 안에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로켓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이 미국에 밀반입되어 있을 경우 목표물은 전력 공급망과 군사시설물입니다. 여기에 EMP탄이 장착될 경우 북미의 전력망을 모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상한 컨테이너가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럽 K 미사일은 컨테이너 속에 숨겨진 채 주차장이나 트럭, 열차 위에서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조지아와 테네시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워싱턴 DC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디오 패트리엇은 취임식이 예정된 워싱턴 DC가 반역자들을 가두는 수용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4만 명의 병력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F-16 전투기까지 배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중공제 무기로 무장한 극저파의 기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협은 보편적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게이트웨이 펀딧은 조 바이든의 취임식에 왜 2만 5천 병력이 필요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선 유세 때처럼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행사에 병력 배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썰렁했던 바이든의 유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도 바이든 취임식을 커다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 위협이라는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민주당의 스티브 코헨 하원 의원은 CNN에 출연해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 방위군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FBI의 요구에 주 방위군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황당합니다. 주 방위군의 90% 정도가 남성이라 반역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 주 방위군 백인 남성 가운데 20% 정도만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주 방위군 병력이 트럼프 지지자인 것 같아 우려한다는 겁니다. 내부 공격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나온 직후 주 방위군 가운데 2,000명에 대해 스페셜 디퓨티 마셜로 지정했습니다. 마셜은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공격자를 체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불안해합니다. 자기네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해군 항공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법한 말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건 이후 약해진 군사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회복시켰으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Peace through Strength란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이란의 술레이마니를 제거했으며 이스라엘과 중동 적대국 간의 화해를 이끌어냈다고도 했습니다. 또 남진해에서 중공의 군사적 야심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는 점도 과시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외교 성과 열거와 거의 똑같은 말을 한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펜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별설을 대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대중의 인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펜스의 배반이 적과 아군을 모두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연기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